오늘 저 쭉 질의응답을 듣고 있어 보니까 두 가지 문제인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이 차주라는 분들이 개인 사업자라는 겁니다. 특수고용 노동자죠. 그래서 조금 전에 하셨다시피 정부에서 소득이 얼마인지도 정확히 요구해도 정확한 데이터가 없고 어떻게 관여를 할 수 있는 방법도 별로 없는 겁니다. 노동 시간을 8시간을 해라 10시간 제약도 할 수 없습니다. 개인 사업자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문제는 아까 용혜인 의원님 의견과 저는 다른데요. 시장이 너무나 작동하고 있다는 거예요. 수요에 비해서 지금 차주들이 공급이 많은 겁니다. 왜냐하면 개인 사업자니까 직장 잃거나 아니면 저임금에 시달려다가 돈 모아서 차 한 대 구입해서 내 마음대로 일하는 겁니다. 건강하면은 8시간 달릴 때 12시간 달리고 16시간 달리고 안전이고 뭐고 필요 없고 벌 수 있을 때 땡기자. 이래 막 일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공급이 많아지니까 당연히 가격은 상대적으로 굉장히 내려갈 수도 있겠죠. 저는 시장 기능이 너무나 작동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생긴다는 게 제 기본적인 고민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 사회에서 여하튼 이런 물동 이동은 반드시 원활하게 할 필요가 있고요. 첫 번째는. 두 번째는 이분들이 지금 이렇게 노동을 많이 하니까 이게 안전하고 직결되기 때문에 사회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원래 특수고용 노동자들한테는 이렇게 정부가 개입해서 어떤 임금을 적정선을 유지하게 해준다는 것 자체는 사실은 잘못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특수고용 노동자도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시다시피 지금 법에 규정된 특수고용 노동자들이 뭐 보험을 한다든지 아니면 학습지도 노동량이 만만치 않습니다. 거기도 15시간, 16시간씩 일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건이라도 더 하려고 더 많은 일을 하려고 합니다. 개인 사업자니까요. 그래서 이런 다른 특수고용 노동자와의 형평성 문제도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문제를 우리가 좀 더 큰 틀에서 보면 이 제도를 과연 어떤 식으로 우리가 유지를 할지 아니면 좀 더 아까 말씀 주신 대로 정부 개입을 줄이고 다른 그런 어떤 유가 반영을 의무화한다든지 이런 걸로 할지 이런 거에 대한 좀 더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1년 우리가 이 제도를 시행하고 난 다음에 평가를 한다고 그러는데 지금 평가도 아까 많은 의원님들이 지적해 주셨지만 저는 사건 사고가 좀 뭐 늘었다 줄었다 이건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아까 뭐 물론 컨테이너와 시멘트가 그 전체 조사한 때 78%를 차지해서 교통연구원의 숫자가 유의미하다고 말씀을 하셨지만 제가 보니까 사망도 한 5명이 더 늘었다는데 차 한 대 사고에서 4명이 될 수도 있고 이런 케이스 바이 케이스이기 때문에 이런 조사 가지고 이걸 유지하느냐 마느냐를 논하는 것도 저는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과연 정부가 어디까지 얼마나 이런 식으로 개입이 과연 옳을지 거기에 대해서 원천적인 고민을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최소한의 개입이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너무나 많은 품목들이 있고요. 또 상대적으로 다른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형평성을 위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구체적으로 좀 여쭤보면 지금 운송료 결정을 할 때 지금 화주, 운수사, 차주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기는 여기서 다들 차주나 화주에 포커스를 맞추는 저는 운송사에 좀 포커스를 맞추려고 그래요. 이 운송사는 뭘 하든지 일을 하든 말든 잘하든 못하든 무조건 이익이 담보가 됩니다. 이번에 이 제도 때문에요. 그래서 컨테이너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 주시던데 약 한 7%인가요? 11%인가요? 그렇게 되고 시멘트도 7% 내지 11% 이게 보장이 됩니다. 그래서 그 페이퍼 컴퍼니도 많고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왜 정부가 적정 운임을 정해줌으로써 이런 운수사들이 중간에서 이익을 보는지 어떤 이익을 보는지 이걸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 정부가 자료가 좀 있어야 돼요. 이 정리해야 됩니다. 이 운송사들 중간에 마진 먹는 사람들 그렇지 않습니까? 마진을 먹는다 그러면 굳이 한다 그러면 차주에게 1푼이라도 더 돌아가야 되겠죠. 두 번째 할정료입니다. 이 보니까 위험물은 30%, 냉동물 30% 이런데 또 뭐 제가 알기로는 홈로 오지를 갈 경우에 또 추가 할증이 붙습니다. 할증이 계속 붙어요. 그래서 이게 중복되고 이러는 이런 부분도 저는 좀 문제라고 생각하고 제가 현장의 목소리에서 제일 답답한 건 이게 지금 왕복
왕복 운임이 매겨지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갈 때는 물건을 싣고 갔다가 올 때는 빈 차로 와도 왕복이 돈을 운임을 주는 거죠.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갈 때만 계약을 하고 올 때는 그냥 주고, 만약에 A라는 회사하고 왕복 운임료를 받았는데 내가 B라는 회사하고 다시 계약을 사적으로 해서 올 때 물건을 싣고 돈을 받을 수 있는 거죠. 그것도 받을 수 자, 있습니다. 그러면 그 소득 잡힙니까? 알 수 있습니까? 그런 건 알기는 어렵습니다. 알 수 없죠. 예. 그렇습니다. 현장에서는 지금 정부가 이거 왕복으로 다 이게 개런티를 해주기 때문에 사적으로 얼마든지 다른데 또 계약을 한 거는 물품을 받아서 할 수 있는 겁니다. 엑스트라 저기로 돈을 또 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소득에 대해서 아까 말한 교통연구원, 그다음 보건복지부에서 잡은 그 소득의 그 내용들이 다른 거죠. 차이가 많이 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데는 300, 어떤 데는 500 이렇습니다. 이것도 그 여론조사, 설문조사 그분들이 말한 총체적으로 한번 그 큰 틀에서 우리 아까 많은 의원님들이 얘기해 주셨지만 그런 데는 저희가 동의를 하겠지만 좀 더 근원적으로는 과연 정부가 개입하는 게 옳은지, 그리고 이 안에서 화주가 왜 반대를 하는지, 또 운송사가 이렇게 마진을 막 먹어도 되는 건지, 그다음 차주들은 과연 자기의 소득이나 이런 것들을 소위 말하면 그대로 정직하게 다 얘기를 해서 그걸 기초로 이 제도를 지금 유지 내지는 다시 뭐 보류 이렇게 고민을 하는 것인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료들을 좀 정리를 해 주셔서요. 좀 보고를 저희가 판단할 때 도움이 되도록 좀 해 주시고요. 어차피 그는 12월까지는 정리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저희 그 민생특위에서도 고민을 계속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예, 답변하실 거 있습니까? 아니, 위원님께서 여러 말씀을 주셨고요. 그런 여러 가지 부작용도 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시행 과정에서 이제 화주는 화주대로 여러 가지 또 문제를 제기하고 있고, 운수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익을 또 보장하다 보니까 또 이 운수사가 더 잘하는 기업들을 우대해야 하는데 그렇게 또 되지 못하는 여러 가지 문제, 또 차주가 아까 말씀드렸죠, 왕복 운임이나 또 뭐 할증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